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예, 보이시는 게 이제 그 화천대유 김만배, 정영학 씨 두 사람이 이제 나눈 대화를 정영학 씨가 이제 녹취를 해서 이걸 녹취록 형태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제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문서가 아니고 이미 그 검찰에 제출이 돼서 이 공적인 이미 문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녹취록 중에 나와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끄는 부분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 하나로 윤석열이는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영학 씨한테 한 겁니다. 29일 열린공감TV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녹취 파일이 아닌 대화 내용으로 문서로 기록한 녹취록이었는데요. 전체 녹취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대화의 맥락으로 추론해보면 이렇습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대선도 정치 인생도 다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어떤 카드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약점이 많고 온갖 리스크 범벅인 자가 왜 나서서 대통령이 되려 하는 걸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리스크는 곧 터집니다. 그게 대통령 후보 등록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윤석열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하자. 자유 토론으로 하자. 이재명 윤석열의 양자 토론 협상이 진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에 난항을 겪을 일인가 싶은데요. 2시간을 1시간씩 나눠 주제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토론 협상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다 못해 황당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책 없는 요구 사안은 계속 쏟아졌는데요. 처음엔 사자 토론이 싫다, 양자로 하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콜했죠. 이어 공중파 공개도 싫다,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역시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요구 조건들, 29일이 싫다, 꼭 31일 저녁에 해야 한다. 물론 이것까지 모두 받아줬죠. 그랬더니 윤 후보는 주제별로 나눠 토론하기가 싫다. 마구잡이로 주제 없이 자유 토론하자. 그리고 자료도 가지고 보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의 주제를 민생경제, 외교안보, 도덕성 검증 이렇게 3개로 나눠 하자고 맞받았고 도덕성 검증에는 당연히 대장동 의혹을 포함시키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의 지참은 제한하고 메모 정도 할 수 있는 종이를 두고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랬더니 윤석열은 이러면 못하겠다고 발끈하고 나선 거죠. 이 트집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딴지 거는 이유들입니다. 이 억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토론회를 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잘 버티면 곧 대통령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굳이 자신의 리스크가 될 토론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며 선관위가 정해놓은 공식적인 법정 대선 토론에 3회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나서 다자간 대선 토론회를 하자고 주장하며 양자 토론회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들의 쌍수는 마치 토론회를 방해라도 하겠다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역대 이런 대선이 있었을까요? 토론회 몇 번이면 다 드러나게 될 수준 차이를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앙웅하고 넘어가려 하고 있는 거죠. 주제 없이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또는 각자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하겠죠. 그러면 국정 전반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장동
또 성남 FC 같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29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양자 토론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째 실무 협상을 이어갔지만 토론 진행 방식을 놓고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정책 토론이 자신이 없어서 네거티브 싸움만 하자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이자 국힘당은 주제 쪼개기로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응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 전반에 걸쳐 토론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합의도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조건과 제약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몰상식한 말 뒤집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조건 없는 양자 토론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면서 최소한 형식도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자니 대통령 후보 토론이 아무 말 대잔치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또 방송사의 제안, 타당 후보들의 요구, 법원의 판단 모두 무시하고 날짜 시간까지 독단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또 형식을 트집 삼아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황당하다면서 정책 토론이 자신이 없고 아직도 정책 공부가 부족한가, 도둑이 재발전인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후보가 처음 만나 아무 말 대잔치, 네거티브 말싸움만 하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후보는 괜히 억지 부리지 말고 공부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히 인정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는데요. 왜 윤석열을 보면 축구 못하는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우연하게 한 골을 먼저 넣고 시간을 끌기 위해 경기장에 누워버린 선수가 생각납니다. 이게 진정한 윤석열의 침대 정치인 거죠. 그냥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했네, 총장님이. 원래 그 양반이 오고 싶어 했어, 계속. 그렇지. 응. 그러니까 누나 말이 다 맞지. 아, 그래도 김종인 그 노인네가 어떻게 그 수락한 거 보면 신기하네. 아이,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근데 계속 네. 자기 좀 그러려고 한 거지.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그러니까.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이거 저 김건희 씨의 경우는 좀 말을 네. 조심성 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전후 사정도 모르고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내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네. 거예요. 사실 선대위를 만들 적에 선대위 총괄위원장이라고 했으면은 총괄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대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였는데 선대위를 다 만들어 놓고 나보고 그 자리만 찾아오고 앉아라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대위가 초기에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슬쩍 얘기해봐서 과거에 뭐 다른데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다 이 비대위원도 해봤지만 그때는 내가 내 의지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측근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검증된 사람들이니까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는 행위가 검증이 됐건 안 됐건 똑같으면은 그건 마찬가지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측근에 너무 집착하다 할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 과거의 대통령들이 왜 성공을 못하고 전부 다 불행하게 됐느냐 볼 것 같으면 사람에 너무 집착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역시 윤석열의 문제는 김건희와 윤핵관이었습니다. 아직도 분노를 삭히며 자신을 홀대했던 윤 후보와 김건희, 그리고 윤핵관에 대한 성토를 쏟아낸 김종인 전 국힘당 총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잘 될 일이 없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6일 오마이뉴스 단독 인터뷰로 공개된 자유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 TV에 출연해 그간 담아왔던 분노를 폭발했는데요.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생각했답니다. 뭐 본인이 잘리고 나니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한 모양인데요. 이게 누구 탓일까요?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온다던 김 전 위원장의 결말이 아닐까요? 그 별은 별 볼 일 없는 별이었던 거죠.